네, 안녕하세요. 보강 2교시입니다. 보강 2교시에서도 이제 자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가 자살의 개념을 보면 이제 자살 행위는 죽음을 초래하는 것이죠. 그 스스로에 의해서 이제 의도적으로 동기를 가지고 그것을 인식하고 자신을 손상시키는 행위다. 세계보건기구는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살의 속성을 보면 상당히 범민성이 있죠. 그리고 해방성도 있습니다. 표출성도 있고요. 충동성도 있고 위협성도 있고 어떤 기대성도 있다고 그럽니다. 우리의 자살의 범위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죠. 그 자살은 스스로 이제 그 죽음에 이르는 행동을 말하고, 자살 시도는 치명적이지 않는 결과를 동반하지만 자해성 있는 행동을 해서 스스로 죽으려는 의도를 내적 그리고 외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근거 있는 행동이 되는 겁니다. 자살 시도는 청소년기에 많이 하죠. 자살 위협은 또 대인관계에서 자기 파괴적 소망을 언어적 혹은 비언어적 형태로 위협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자살 위협이라고 합니다. 자살 사고는 죽음에 대해서 심리 정신적으로 깊이 생각하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어, 우리가 자살을 이해할 때 여러 가지 이제 관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정신역동적 관점인데, 자살 행위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을 개인 내적인 갈등과 무의식적 환상에서 찾는 겁니다. 프로이드 같은 경우는 이제 내부를 향한 분노다 이렇게 개념화하고 있고요. 매닝거라는 학자는 자살 행동을 하게 되는 정신역동적 동기를 죽이고자 하는 소망, 그리고 죽임을 당하고 싶은 소망, 죽고 싶은 소망 이렇게 또 나누기도 했어요. 그래서 모든 자살 행위가 분노와 적대감이 개입되어 있음을 이제 알 수 있죠. 질보그라는 학자는 자살을 무의식적 적대감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됐다. 이렇게 그것이 결합돼서 결국은 자살을 자기 애적인 부분을 강조했죠. 설리번이라는 학자는 자살의 대인관계적 측면을 또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인지적 접근이 있는데요. 자살과 관련해서 인지적 왜곡이나 역기능을 강조하는 겁니다. 누린지저라는 학자는 이제 자살하려는 사람의 사고는 이분법적인 사고, 인지적인 경직성, 손상된 문제 해결의 특징이 있다. 이렇게 있고, 아론백이라는 학자는 이제 자살 사고의 내용에 관심을 두면서 절망이라는 인지적 증상이 자살 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제시했습니다. 마사 리네한이라는 학자는 자살하려는 사람은 중요한 대인관계, 자기 조절과 스트레스 기술, 능력 그런 것들이 결여되어 있다 이렇게 봤고요. 어, 스나이더는 희망이론이 있는데 개인이 원하는 목표를 이루려는 능력에 방해물이 있음 말고 이걸 참을 수 없는 큰 고통을 이 일종의 멈추기 위해서 그 수단으로 자살을 선택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발달적 접근이 또 있습니다. 인간의 발달 단계가 자살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고요. 치명적인 자살률은 성인기에 갈수록 이제 증가하는데 실제 자살을 시도하는 것이 가장 높은 시기는 청소년기다 이렇게 보고 그 발달적 접근을 한 겁니다. 사베 세이브가 이제 마틴이라는 학자들은 청소년기를 강렬한 슬픔과 분노, 흥분, 우울감, 변덕 등의 속성으로 기술을 했죠. 그러면서 청소년기의 자살 시도는 폭발적이고 공격적인 행위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리고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자살 행동이 일어난다고 이제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바우마이스터의 자기 도피 이론도 있습니다.
자기와 관련된 고통스러운 감정과 생각으로부터 도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살을 선택한다고 했고요. 이 정신적 도피 과정은 개인이 이루고자 하는 기대 수준이 있는데 이게 높고 현실은 그에 미치지 못한다는 거고, 기대와 현실에 관한 괴리가 생긴 이유를 이제 자신의 탓으로 돌려서 자신에 대한 비난과 부정적 평가를 가져오는 것이고요. 주위의 관심이 자신에게 집중되면서 고통스러운 자기 자각이 더욱 첨예화되어 자신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증가시킨다고 하고요. 자신에 대한 부정적 정서 상태를 초래하기도 하고 인지적 몰락 상태를 유발하는데, 모든 것이 피상적이고 무가치적인 것으로 지각을 하고 해석하는 정신 상태를 이제 자기도피 이론에서는 이러한 과정들이 겪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사회학적 관점에 드립겜이라는 학자가 있는데, 이 드립겜은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이기적 자살, 이타적 자살, 그리고 아노미적 자살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개인주의적 경향으로 사회와의 친밀도가 이제 희박해짐으로써 발생하는데, 이기적 자살은 사회가 개인을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개인주의화되면 자살이 나타난다, 이렇게 본 겁니다. 이타적 자살은 오히려 이제 개인이 사회의 친밀도가 지나치게 높아져서 의무감으로 자살하는 겁니다. 집단의 압력이나 이제 규범에 의해 생겨나는 것인데, 이 이타적 자살 같은 경우는 이기적 자살과는 약간 반대적인 입장이죠. 아노미적 자살이 있습니다. 사회가 병적으로 혼란스럽거나 무질서하에 개인이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할 경우에 발생하는데, 이게 강한 이제 권위의 상실이 있을 때 아노미적 자살을 일어난다고 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통합적 관점이 있고요. 이제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만들어진 복합적 불안에 의한 것이다. 복합적 불안이 원인이다. 정신병리적 요소도 있고, 우울증, 투명장애, 이런 거, 그리고 생물학적 요소, 세라토닌의 양이 부족하고, 유전적, 가정적, 환경적 요인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유학성의 요소도 있다. 만성적 스트레스가 요인이 될 수도 있고요. 상황적 요소가 자살을 유발하는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원인이,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 불안을 이야기시켜서 자살에 이르게 된다. 이런 취약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시기적절한 치료와 사회적 지지 등 보호 요인이 있다면 자살도 예방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이런 복합적인 원인 중에서 시기적절한 치료를 하고 사회적 지지를 하면 자살도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본다는 관점입니다. 청소년의 자살의 특징은, 청소년기는 자아 정체감을 확립보다 획득하는 시기로 보는 게 좋고, 획득하는 시기로서 자신의 현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대처하는 능력이 부족하다. 청소년기는 충동성이 강하죠. 그리고 동반 자살이나 모방 자살이 많이 일어난다. 그런데 이 동반 자살에 대한 것은 용어의 문제점이 있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난 청소년의 경우는 자신의 문제, 고민, 괴로움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거나 도움을 요청하기에 앞서서 먼저 행동을 옮기는 이러한 것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청소년이 자살을 선택하는 심리는 어려운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도피성 자살이 많고요. 보복 심리한 자살도 있습니다. 자기 처벌로서의 자살도 있고, 욕구 자절에 의한 자살도 있고, 죽은 가족과의 재결합을 위한 자살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노인 자살과 관련해서는 신체 질환을 동반해서 자살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노인이 자살을 목적으로 하는 가해 행위는 젊은 성인에 비해 더 치명적인 손상을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핵가족화되면서 최근 혼자 사는 독거노인의 수가 점차 증가하고, 배우자가 먼저 사망했거나 신체 질환으로 아파서 거동을 못할 경우에는 심리적인 외로움, 경제적 부담,
간병 부담으로 일종의 자살을 선택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살 예방을 위한 정책과 서비스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기관별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칸막이가 없이 협력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인력 확충과 지자체 예산을 확보하고, 또 지역사회 통합 돌봄 쪽으로 지자체 예산도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각종 법 제도를 정비하고 강화해야 될 것이고, 생명지킴이, 이게 자살 예방 게이트키퍼라는데, 생명지킴이를 양성해야 되겠죠. 이게 이제 주로 청소년들은 교사도 함께, 그리고 부모도 함께 이러한 교육을 같이 받으면 좋겠습니다. 언론 후 자살 보도 개선도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모방 자살과 관련해서 보도를 너무 상세하는 것, 상세하게 하는 것은 이제 좀 그러한 보도를 자제해 달라는 서로 간에 합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청소년 자살 예방과 관련해서 가정적으로 또 학교 그리고 전문가 및 사회가 이렇게 서로 협조해서 예방과 개입을 하자, 이제 이러한 대책에 대해서도 우리가 얘기한 바 있습니다. 노인 자살 예방과 관련해서 이제 그 자살 예방을 위한 전략과 보편적, 선택적, 지시적 예방이 중요한데, 노인 자살에 대한 체계적 분석, 정확한 현황 파악을 위해서 구체적 사례 연구도 하고요. 자살과 자살 시도에 대한 사후 추적 연구를 하는 게 더 명확한 원인 분석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1차 진료를 할 때 자살 관련 교육도 제공해주면 좋겠고요. 노인 대상 전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노인의 접근성을 확보하고 노인 전용 전화 상담 서비스도 마련하는 게 중요합니다. 노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보건소, 대한노인의 조직, 노인복지관, 정신보건센터, 치매 주간보호센터 등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노인 자살 예방 서비스를 시행하는 게 이게 효과적이겠죠. 지역사회 통합 돌봄의 일환에서 노인 대상 전문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아예 그 노인 자살 예방 서비스를 연계하는 거, 이게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2교시에서 우리가 자살에 대해서 한번 다시 살펴봤습니다. 전에 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다시 이제 다시 기억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수업 듣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